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시작의 변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세계 경제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어떤 거대한 신호일까요? 오늘 이 기록적인 금값 랠리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동력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스당 4,000달러. 네,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상징적인 가격을 뚫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와, 가격 많이 올랐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계 금융 지도가 바뀌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점, 바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번 금값 폭등, 과거의 상승과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특별한 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랠리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요. 이게 금 혼자만의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 백금, 팔라듐까지 귀금속들이 다 같이 오르는 동반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특정 자선 하나가 좋아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달러를 포함한 화폐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게다가 금은 2000년 이후에 연평균 7.8%라는 정말 꾸준하고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2011년 고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번 상승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기반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반이라는 건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금 가격의 새로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힘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구조적 동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그런 거대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힘들이 금의 가치를 뿌리부터 다시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거대한 힘은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골드러쉬를 벌이고 있어요. 이게 현재 금값의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가치가 미국 국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 비중 좀 조절했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기축통화인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탈달러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수요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마치 비밀작전처럼 금을 사는 데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둘째는 경쟁국 대 몰래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탈달러화를 조용히 진행하고 또 서방 세계의 금융 제재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물 자산인 금은 그 누구도 쉽게 얼리거나 빼앗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구조적인 동력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이런 글로벌 리스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일상적인 특징,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일본 엔화로 돈이 몰렸잖아요. 그런데 이젠 엔화마저 자국의 정책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정부마저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유일하게 정부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금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로 금은 다른 어떤 자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금값의 아주 단단한 기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단기적인 연료는 뭔지, 즉 시장의 모멘텀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거의 100% 확신하고 있어요. 2025년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요. 이건 뭐 압도적이죠. 아시다시피 금은 이자가 안 붙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은 금을 가지고 있어도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만드니까 그 매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2025년 1분기 전 세계 금 투자 수요가 1년 전보다 무려 170%나 폭증했어요. 170%요? 특히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무서운 속도로 금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릴리가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상승세가 단기 차익만 노리고 치고 빠지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묵직한 장기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작 1%, 최근 금값이 14%나 올랐는데 이 중에서 단기 투기 자금이 밀어올린 부분은 단 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직 이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투기 자금이 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지금의 상승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랠리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금 가격이 앞으로 걸어갈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처럼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고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가격이 4,200달러에서 4,400달러 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강세 시나리오에서는요. 골드만삭스가 무려 4,9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갑자기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3,5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제 우리는 금의 역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은 딱 이겁니다. 금은 이제 영구적인 핵심 해지 자산으로 봐야 한다. 더 이상 금리 타이밍에 맞춰서 사고 파는 그런 전술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든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적인 가격은 과연 이번 랠리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바닥이자 출발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